네, 지금부터는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분들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에는 또 카카오페이까지 이야기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한숨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글쎄요. 저도 일단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일단 거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개인들 반포기 상태다.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올해 들어와서 네이버가 어제까지 보니까 24% 그리고 카카오도 21% 넘게 지금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순매수 1위가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예요. 주가 못 갔죠.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역시나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전체 코스피 매수의 52%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몰렸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다. 개인들이 사면은 당연히 누가 팔겠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안타깝게도 팔고 있는 물량들을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면 또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제 카카오가 또 발표가 나잖아요. 맞아요.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좀 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있을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누구도 좀 부인할 수 없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단기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죠. 맞아요. 한 7년 만에 분기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영업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신사업을 위한 투자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R&D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제가 안 되면서 손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발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문제가 이제 IT 단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충족을 시키려면은 그만큼 인재 영입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인재들 영입을 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거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만큼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좀 IT 업계에 계신 분께도 좀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4일 날 카카오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이제 이런 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내놓잖아요. 근데 1개월 전 대비해서도 더욱더 그 숫자가 낮아지면서 실적 실망감들이 지금 표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톡비즈 같은 경우가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계절적으로 일단은 비수기였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딘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향화가 되면서 카카오 그룹 전체에 실적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신사업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밸류들을 인정을 받고 높이 가기 위해서는 신사업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이 지금은 금리 인상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낼 실적들의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에서는 페이라던가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잘 되는 분야가 있죠. 콘텐츠 분야는 여전히 날개도 치는 듯이 잘 되고 있어요. 피코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타파스라던가 레디시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케이팝 그리고 드라마까지도 너무나도 콘텐츠 쪽은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쪽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연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일단은 이런 페이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들은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요. 콘텐츠 쪽도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카카오라는 그 사업 속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아직은 크지가 않은 거죠. 급증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체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은 신사업들이 잘 되고 이런 콘텐츠 부분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기업은 맞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뭐 신사업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 실적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반기 모멘텀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는 한동안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네. 들썩들썩 거렸었잖아요. 맞아요. 다시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 네. 인상기기도 하고 그렇죠. 성장주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모멘텀 관계없이 주가는 제가 수급에 의해서 100%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잠깐 전기전자 지난주에 사는 것 같았죠. 하루요. 그런데 오늘은 또 1200억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양매도 하고 있고요. 이마만큼 아무리 좋은 섹터 종목이라도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로 계속 바꿔나가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대형주들을 꾸준히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는 모습들도 잘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 하면서 개인만 600억가량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보다도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2.3%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환경들이 주가를 무조건 좌지우지 해버릴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분율로 놓고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카카오는 늦게 상장했기 때문에 지분율 자체는 네이버에 비하면 낮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건 아직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장 환경에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두 개 다 좋은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120주선 이미 네이버는 깨버렸어요. 오래 전에 깼고요. 카카오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기술적인 구간이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급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쇄신을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신사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키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이미 3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어느 상권 하나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죠. 물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10% 정도의 해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확장성 면에서는 네이버 쪽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카카오는 이제 피코마를 앞세워서 프랑스 쪽으로 콘텐츠 사업 진출을 이미 했고요. 일본 쪽에서는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NFT 쪽으로 먼저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으로도 분명히 넓혀가는 행보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일단은 일본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피코마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인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까지도 전부 다 이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확장성 면에서는 우리 차장님께서는 네이버에 조금 더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하락에 이어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신저가를 경신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신저가를 경신하는지 물량에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정말로 네이버 카카오에 의해서 카카오페이까지 정말 죽을 쓰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물량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지금 7,625만 주가 3일 날 내일입니다. 보호 예수가 풀려요.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것이 곧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환경에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졌고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발행 주식수 전체로 봤을 때 57.6%에 달합니다.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과잉 물량이 될 수가 있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차익 실현. 이미 사전에 받아놨던 쪽들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대주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리페이인데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5,100만 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량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블록딜로 넘길 수도 있겠고요. 장중에 팔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뭐 장중에 팔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물량 부담, 지금 가뜩이나 이런 거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수급에 눌리는 그런 장세인데 이런 물량 부담까지 풀린다고 하니까 정말로 주가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카카오페이를 투매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면을 이야기할까 싶은데요. 카카오페이가 시장의 둔화로 이제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성장세를 회복할 거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네. 차장님께서는 동의하실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에 적자 전환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영업 환경이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제 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사업단도 밸류가 깎이는 과정이 같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리오프닝 되면서 이커머스 결제액 자체도 일단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시적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리오프닝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비대면을 더 이상 이용 안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추세 자체, 이커머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액의 증가 자체는 어떤 글로벌 빅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 매출이 전분기 대비로는 또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로 봤을 때에는 한 8%가량 감소가 될 것 같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디지털 손해보험사, 인가 부분들이 이제 본인가 받는 게 하반기에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카카오페이에서 보험 상품을 미니 형태로 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보험들 뭐 보험 설계사 통해서 가입 별로 안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인터넷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신정부에서 일단은 조금 대출을 완화시켜주는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대출 서비스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그래도 파는 와중에서도 조금 뭉텅이 물량이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은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대비해서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장 당시에 저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저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향 돌파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해서 동반 매수하는 모습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조금 분할로 매수 접근한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께서는 네. 하반기를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 신규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 좀 일단은 지켜보다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연속적으로 그래도 한 3, 4일 정도는 의미 있게 매수가 들어올 때 항상 발바닥 끝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무릎, 골반 이런 식으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좁혀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유자분들 한숨 많이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보유자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현 시점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이거 뭐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귀에 안 들어올 만큼 굉장히 답답하신 그런 상황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핑퐁 장세로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내렸다. 급등락을 펼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FOMC 회의도 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파월의 입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귀에는 솔직히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손절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신사업 이런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수급적인 면에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이 깨졌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될 때 같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는 분명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손절할 타이밍은 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유하시되 수급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